안녕하세요. 5월 6일 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에 대한 비판에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이민자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보트가 전복되며 3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러스트벨트에 트럼프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사성 장군을 포함해 고위직 군 간부 약 100명의 감축에 나섭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중국에 밀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 작동 차단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메타가 내놓은 AI 앱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당시의 결정적 사진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가 퓰리처 속보 사진상을 수상했습니다. 옐로스톤 인근 고속도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투어밴이 충돌해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더 오래 남는 이유가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다저스 김혜성이 MLB 데뷔 첫 선발전서 맹활약을 떨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관세 전쟁, 소비 심리 악화가 겹치면서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이 주택 거래를 주저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윤범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 미국 경제가 역성장에 들어서면서 주택시장도 그 충격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신규 주택 건설에만 평균 11,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심리도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3월 한때 신규 주택 판매가 7% 증가하며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기존 주택 거래는 같은 달 6%나 하락했고 신규 착공 역시 11% 급감했습니다. 특히 대출 금리가 낮아질 기미가 없어 일반 가정들은 거래를 미루고 있고 일부 고소득자 중심의 현금 거래만 소폭 유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개월 연속 임대료가 상승했고 주택가격도 2월 기준 3.9% 올랐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연방정부 감축 여파와 실업률 상승이 겹칠 경우 매물 급증과 함께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시장은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제 바로미터이기도 하죠. 변화의 바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윤범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부터 통상, 백신 문제까지 전방위로 날을 세웠는데요. 이하람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가 러시아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은 평화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를 원한다며 미국의 흔들리는 지원이 전쟁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통상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강경 대응은 필요하지만 동맹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결국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장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였던 케네디가 미 보건 정책을 맡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홍역 같은 질병은 예방 가능하므로 백신 접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 무력 점령론에 대해서는 군사력 대신 협상으로도 충분하다 하며 웃어넘겼고 16 국회의사당 폭동 사면에 대해서는 잘못된 신호라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와의 과거 임기에 대해선 협업은 좋았다고 덧붙이며 미묘한 온도차를 남겼습니다. HTC 뉴스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펜스 부통령이 이제는 가장 뼈있는 내부 비판자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람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샌디에고 해안에서 이민자로 추정되는 인원들을 태운 소형 보트가 전복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그리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35마일 떨어진 멕시코 국경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이민자 밀입국에 자주 사용되는 판가형 목선으로 해안 경비대가 헬기와 보트를 동원해 수색 중입니다. 실종자 중 2명은 이후 체포됐으며 부상자들은 호흡기 문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한편 샌디에고 해안에서는 이 같은 해상 밀입국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유사한 사고로 8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장을 되살리겠다며 단행한 관세 정책. 그러나 펜실베니아의 리하이 밸리에서는 오히려 해고 사태와 경제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트럭 제조 공장은 인력 감축을 발표했고 주민들 사이에선 관세가 오히려 삶을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확산 중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러스트벨트의 여론은 다음 대선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미국의 황금 시대가 현실에서는 긴축과 희생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 경제가 전환기에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 침체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인형이나 연필 같은 소비재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조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일부에서는 그의 발언을 마리 앙투아네트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가 미군 내 장군과 제독 약 1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중복 구조를 제거하고 실전 부대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사성 장군과 예비군 고위직부터 최소 20%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미 의회가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밀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의 위치 추적과 금수국 사용 시 자동 작동 차단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빌 포스터 의원이 발의 예정인 이 법안은 상무부의 6개월 내 관련 규정 마련을 요구하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등은 제재를 따르고 있으나 판매 후 칩의 이동 경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군이 미 반도체로 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상업 부문을 분리해 영리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비영리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일론 머스크와 전직 직원들의 비판 이후 나온 것으로 머스크는 감시 기능이 사라진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신 오픈 AI는 개발 부문을 공익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소프트뱅크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수익 제한은 해제돼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머스크 측은 이를 속임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여전히 인류 전체를 위한 AI라는 미션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출시한 메타 AI 앱이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자들의 사생활은 그만큼 위협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이 챗봇은 사용자 대화 내용을 자동 저장하고 이를 광고와 AI 학습에 활용합니다. 민감한 관심사조차 메모리 파일로 기록되며 삭제도 까다롭죠. 사용자의 말, 사진, 목소리까지도 메타 AI 훈련에 쓰이며 향후 맞춤형 광고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단순한 AI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관찰하는 또 하나의 데이터 수집기일 수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올해 1월 공개한 밈코인 멜라니아가 공식 발표 직전 일부 투자자들에 의해 대량 매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발표 2분 전부터 디지털 지갑 20여 개가 약 260만 달러를 매수했고 발표 직후 폭등한 가격에 빠르게 매도하며 약 9,96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상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나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며 멜라니아 여사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진기자 자빈 보츠포드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 피격당하는 순간을 불과 몇 발자국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피투성이의 트럼프가 주먹을 지켜들고 검은 구두 한 짝이 무대에 남겨진 사진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 보도로 워싱턴 포스트는 2024 플리처상 속보 사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진실을 기록하려는 언론의 용기와 전문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주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 고속도로에서 투어밴과 픽업 트럭이 충돌해 중국인 6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일 저녁 US 20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투어밴은 대형 여행사 Seat for Holiday 소속으로 중국인 12명과 이탈리아인 1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픽업 운전자는 25세 텍사스 출신 미국인으로 사망자 중 포함됐고 중상자 3명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중국 총영사관은 비상 대응에 착수했으며 아이다호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운전자 면허 적정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직장 동료의 쿠키보다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이유는 바로 부정성 편향 때문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자극에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하고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심리 작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편향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정 기록, 감사 습관, 주의 전환 등을 통해 부정성을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데뷔 3일 만에 다저스 팬과 동료들을 사로잡은 해성특급 김혜성이 마이애미전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로 맹활약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도 그의 첫 안타에 더 큰 기쁨을 드러내며 축하했죠.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은 우리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선수라며 7일 경기에도 선발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저스 주전들의 부상 속에 내 외야를 넘나드는 김혜성의 활약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디어는 김혜성은 주변을 미소짓게 만드는 선수라면서 팀 분위기 메이커이자 실력파로 급 부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것은 절대로 물리학이나 윤리학의 문제가 아니다라고요. 양지 바른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